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승만 의원입니다. 그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청와대가 당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라 얘기를 하고 또 방침을 주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지난 우리 촛불 시민운동도 그런 것이 사실 발화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당의 내부 문제 또는 청와대 인사 문제는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하고 다만 정책적인 문제는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옳은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올바른 청와대와 그다음에 당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네. 예. 저 김상조 정책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지난 2020년 들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 때 약 1.9% 정도 플러스가 돼서 OECD나 IMF가 볼 때 대한민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1위고 또 내년도는 상반기 중에 예년 정도의 수준을 되찾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리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대기업들, 장치 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출이 잘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임금 체불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70%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소기업은 구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적으로 따지면 기업이 구인을 하려고 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당연히 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시장적인 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다 올바르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선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 굉장히 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이나 조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동의를 하고 실장님의 있습니다. 답변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한 부처에서 노력을 했고 또 중기부를 만들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의 통계를 보면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동안 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명목이 붙은 사업이 929개, 예산으로는 51조 한 5천억 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 정책은 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로는 243개입니다. 그러니까 26%에 불과하고요. 예산으로는 약 25조, 그러니까 한 49%, 한 50% 정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 개 부처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또 이렇게 많은 부처들이 노력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기부를 만들었으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전체에 대해서 일은 나눠서 하지만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예산 배분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중기부가 집중력을 가지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란 이름을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부서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대중 증상을 각 부처가 열심히 나눠서 증상을 했지만 근본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왜 동의하십니까? 그 과기부나 산업부와 같은 이제 부처는 업종별 정책을 시행하지만 중기부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정책 대상을 하기 때문에 타 부처와 여러 가지 정책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당연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여러 그러니까 부처의 제가 그 중소기업 말씀을 정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부가 각 부처에서 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리스트업만 한 겁니다, 사실은. 종합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했던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형식적이에요. 1년에 4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이 R&D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과학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집대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배분을 하고 조정하는 권한까지 주어서 거기서 이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일단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는 거는 우리 중기부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실질적 기구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과기부에서는 R&D 정책을 이제 총괄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중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청에서 이제 부로 이제 승격이 되었고 지난 3년여 동안 두 분의 장관님을 거치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가지수로도 그리고 금액 비중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조율이 돼야 되고 거기에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뿐만 아니라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들의 어떤 조율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 속에서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